봄이 오면 서울은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청담 레플스 아파트 단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벚꽃잎이 살랑살랑 춤을 추며 떨어지는 4월의 아침. 진호는 항상 그랬듯이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박 선생님. 경비원 김 씨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진호는 작은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그에게 좋은 아침이란 말은 오래전에 의미를 잃었어요. 관리사무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복사기 토너 냄새, 그리고 누군가 끓여놓은 커피 향기. 진호에게는 이 모든 것이 17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 미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입사한 신입 직원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가장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네, 진호는 짧게 대답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처럼 깔끔했습니다. 컴퓨터와 계산기, 몇 개의 펜과 서류 정리함, 그리고 달력이 전부였어요. 달력 위 날짜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7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7년. 그 시간 동안 그는 박진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김정훈이었죠. 북한에서 최고의 경제학자였던 그는 체제의 결함을 발견하고 보고했다가 불경죄로 몰렸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진호는 순간 가슴이 조여드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얼어붙은 두만강, 총성, 그리고 물속으로 사라진 아내와 딸의 모습.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미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그제야 자신이 책상을 꽉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시 두통이.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꾸물거렸습니다. 이번 달 회계보고서 검토해 주세요. 제가 어제 마무리했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미연이 서류 뭉치를 건네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은 언제나 그를 구했어요.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숫자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숫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눈은 빠르게 수치들을 훑어내렸고 몇 초 만에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308동 수도관 교체 비용이 중복 계산되었네요. 진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해당 부분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공사 견적서는 시장가보다 30% 높습니다.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미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으셨어요? 저는 이거 검토하느라 밤을 새웠는데. 진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경험이죠. 사실 그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 그는 국가 경제의 복잡한 통계를 분석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수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오류와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그의 특별한 재능이었죠. 역시 박 선생님은 대단하세요. 미연이 감탄했습니다. 숫자 천재라니까요. 진호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 검토를 계속했습니다. 칭찬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험했으니까요. 17년 동안 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존재감 없는 그림자처럼. 박 선생님, 관리소장이 그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소장님.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용태 회장님 펜트하우스에 가서 수리 공사 견적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쪽에서 급하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진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서용태 회장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서현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한국 금융계의 거물이죠. 알겠습니다. 진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안함이 피어올랐어요. 진호는 항상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피해왔습니다. 그들은 종종 사진이나 언론에 노출되었고 그것은 진호에게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보셨어요? 미연이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은 서현그룹 서용태 회장 건강 악화로 입원이었습니다. 서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뇌출혈이라던데. 심각하다고 합니다. 진호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는 쫑긋 세웠습니다. 듣기로는 금융 사기를 당하셨다는 소문도 있어요.
미연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갔대요. 누가 그런 짓을? 진호가 물었습니다. 미연은 주변을 살핀 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자기 아들이래요. 서민호라고 서현그룹 부사장이죠. 진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작년에 부인을 잃으시더니 이제 아들까지. 미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자기 아버지 돈을 노릴 수 있는지. 진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점심시간 진호는 언제나처럼 혼자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파트 단지의 벚꽃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두만강에도 벚꽃이 피었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고향 그리고 두만강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진호의 시선이 아파트 중앙 광장에 있는 한 여성에게 멈췄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녀의 옆모습이 진호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혜진아. 진호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아내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그 여성은 혜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진호는 17년 전 두만강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혜진은 딸 수연을 꼭 아는 채 그에게 말했었죠. 정훈아, 우리 먼저 건너갈게. 너도 꼭 건너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총성이 울렸고 박 선생님? 누군가의 목소리에 진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원 김 씨였어요. 네,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는데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가 되었고 서용태 회장의 펜트하우스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진호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건 그냥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함이 자라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진호는 중얼거렸습니다. 17년 동안 그는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복도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진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서용태 회장의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방문이 그의 17년간의 침묵을 깨는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문 앞에 서서 진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예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문 너머에 그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평범한 일일 뿐이야.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 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17년간의 평화로운 침묵이 곧 끝날 것이라는 신호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청담 레플스 아파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단지 내에서 가장 큰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서현그룹 회장 서용태가 심각한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진호는 평소처럼 조용히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귀에 들어왔어요. 서 회장님이 금융 사기를 당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갔대요. 어찌나 충격이 크셨는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대요. 작년에 아내를 잃으시더니 이제 아들까지. 진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무실 커피 머신 앞에 선 채로 그는 천천히 커피를 타며 주변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듣자 하니 아들 서민호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비밀리에 금융 사기를 벌였다고 해요. 아니, 그 착한 민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아버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더라고요. 진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커피가 조금 넘쳐 손을 적셨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금융 사기라는 단어로 가득 찼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김 과장의 목소리에 진호는 흠칫 놀랐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는 빠르게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오늘 서 회장님 펜트하우스 수리 견적 확인하러 가셔야 한다고 메모 남겼어요. 잊지 않으셨죠?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진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17년 동안 그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서였어요. 하지만 금융사기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북한에서 최고의 금융 분석가였던 시절 그는 숫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그의 몸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진호는 서 회장의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저 수리 견적을 확인하러 가는 것뿐인데.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하우스키퍼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리 견적 확인하러 오셨죠? 잠시만요. 제가 관련 서류를 가져올게요. 진호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놀라울 정도로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은 모두 유명한 작품들이었고 가구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류가 서재에 있는 것 같네요. 하우스키퍼는 서재로 향했고 진호는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에 고정되었어요. 서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젊은 남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일 거야. 진호는 중얼거렸어요. 하우스키퍼가 돌아오지 않자 진호는 서서히 서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도와드릴까요? 그가 문을 조금 더 열며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재는 비어 있었고 하우스키퍼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른 방에서 서류를 찾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진호는 들어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발견했을 때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그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들은 대부분 금융 관련 문서였어요. 은행 명세서, 투자보고서, 해외 송금 내역.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에 관한 한 그의 눈은 마치 컴퓨터 스캐너 같았어요. 몇 분 만에 그는 문서들을 훑어보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맞지 않아. 그는 몇 개의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싱가포르로 송금된 금액, 케이맨 제도의 회사로 이체된 돈, 그리고 홍콩 계좌로 빠져나간 자금. 이 모든 거래는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진호의 눈에는 분명한 패턴이 보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어. 그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듯 그는 숫자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진짜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하우스키퍼의 목소리에 진호는 흠칫 놀랐어요. 그는 빠르게 서류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다가 들어왔어요. 혹시 서류가 여기 있나 해서. 하우스키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여기 수리 견적서입니다. 진호는 침착하게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가 본 금융 서류들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음모였어요. 견적서를 확인한 후 진호는 펜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 회장의 아들 서민호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금융 사기를 꾸몄다는 소문. 하지만 그가 본 서류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 계획이야. 진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본 서류들 중에는 서 회장의 의료 기록도 있었어요. 서 회장은 특이한 심장 질환이 있어서 특정 약물에 치명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 서류 사이에 숨겨진 작은 메모에는 그 약물의 이름과 용량이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 서 회장을 죽이려고 해. 진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17년 동안 그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그는 항상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서였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진호는 멍하니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옆자리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진호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17년간 살아온 허름한 공간이었어요. 그는 오래된 금고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금융 관련 증명서들이 있었어요. 사진을 바라보는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혜미야, 수연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할 때 그는 아내 혜미와 딸 수연을 잃었어요. 국경수비대의 총성 그리고 얼어붙은 두만강 물속으로 사라진 가족의 모습이 여전히 그의 악몽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서 회장과 서민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뉴스 기사, 소셜미디어. 그는 모든 것을 뒤졌어요. 서용태 회장은 한국 최대 금융그룹인 서현그룹의 회장으로 금융계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서민호는 그의 외아들이자 후계자였어요. 아버지와 아들. 서로를 죽이려 하다니 진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서민호의 SNS 계정을 발견했어요. 서민호의 게시물들을 통해 그는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강수연, 서민호의 게시물에는 수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자주 등장했어요.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서민호의 게시물에서 강수연의 흔적이 사라졌어요. 진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강수연은 서 회장의 비서이자 가족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고아원에서 자라 서현그룹의 장학생으로 발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강수연이 6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였지만 사고 현장 사진이나 상세한 보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강수연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눈, 그녀의 미소. 그것은 분명히 수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딸이었어요. 두만강에서 잃어버린 5살 딸 김수연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딸의 눈을 잊지 않았어요. 진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었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17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이제야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그는 흐느꼈어요. 잠시 후 진호는 천천히 진정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17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겨온 그였지만 이제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서민호, 너도 내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구나. 진호는 서민호의 SNS 게시물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서민호와 강수연의 관계, 강수연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서 회장의 건강 악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내일,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서 회장을 만나러 가야겠어. 그날 밤, 진호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연은 밝게 웃으며 그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왜 이제 왔어요? 꿈속에 수연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꿈에서 깨어나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이제 아빠가 너를 찾았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낼게.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특별한 결심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서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어요. 17년 동안의 침묵이 이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진호는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푸른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인터넷 검색, 신문 기사, 소셜 미디어까지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서용태 회장의 가족사진에서 본 여성은 강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비서이자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내 딸, 정말 너인 거니?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17년 만에 찾은 딸의 흔적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수연이 고아원에서 자라 서현그룹의 장학생으로 뽑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녀의 눈, 그 특별한 미소를 잊을 수 없었어요. 두만강에서 잃어버린 5살 딸 김수연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연이 6개월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였지만 사고 현장 사진이나 자세한 보도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감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진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작은 방을 서성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딸을 찾았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7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는데. 진호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왔구나. 방 안에 흐르는 정적 속에서 진호의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달빛이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비추었어요. 슬픔에 잠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진호는 문득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서민호, 너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구나. 진호는 서민호의 SNS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서민호와 수연의 관계에 대한 단서를 찾았어요. 사진들 속에서 두 사람은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서민호의 게시물에서 수연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연일까? 진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7년간 숨겨왔던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이제는 단순한 아파트 관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한 최고의 금융 분석가였던 김정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지만 이제는 행동해야 했어요. 그는 서용태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방문객들이 안내 데스크에서 정보를 묻고 있었죠. 진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로비 한쪽에서 서민호를 발견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세련된 남성이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진호는 벽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서민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무감정한 눈이었죠. 진호는 그 눈빛에서 위험을 느꼈습니다. 의사들과 대화를 마친 서민호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진호도 조심스럽게 그를 뒤따라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17년간의 위장 생활이 그를 감정을 숨기는 전문가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중환자실 박대기실에서 서민호는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근처 의자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아버지의 약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심장 약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모든 약물은 이미 병원 프로토콜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입술이 일자로 다물렸어요. 그래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특정 약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진호의 등줄기로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민호가 아버지의 약을 확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했어요. 아버지를 해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눈빛, 딸을 죽인 것도 너구나. 진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서민호를 지켜본 후 진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어요.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이 아닌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 회장님의 재정 고문 박진호입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 정보는 가족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진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서 회장님이 드시고 계신 약물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간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나온 서민호가 진호를 발견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서민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습니다. 한 사람은 17년간 숨어 지내던 북한 탈북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청담 래플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박진호입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걱정되어 왔습니다. 서민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단순한 관리 직원이 왜 여기에 오셨죠? 진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수동적인 관리 직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17년 전 북한의 최고 금융 분석가 김정은의 날카로운 눈빛이 되돌아왔습니다. 사실은 회장님의 건강과 재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서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공포와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진호를 병원 카페테리아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뜨거운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어요.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호의 머릿속에는 17년 전 두만강의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진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강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딸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살인자를 처벌하기 위해. 박진호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의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나온 서민호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서민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진호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17년간의 습관이었죠.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청담 래플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박진호입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걱정되어 왔습니다. 서민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뱀처럼 위험한 눈빛이었습니다. 단순한 관리 직원이 왜 여기에? 진호는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합니다. 사실은 진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의 건강과 재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서민호는 경계심을 숨기지 못했지만 대화를 위해 병원 카페테리아로 그를 안내했어요. 두 사람이 앉자 진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 이사님,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회장님의 자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서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케이맨 제도의 쉘 컴퍼니, 싱가포르 통해 세탁된 자금,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서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진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이야기를.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진호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어요. 강수연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에 서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일그러졌어요. 감히, 서 이사님, 진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관리 직원이 아닙니다. 진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 본명은 김정훈이고 전 북한에서 최고의 금융 분석가였습니다. 서민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강수연은 진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제 딸입니다. 카페테리아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호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서민호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도 안 돼. 수연이는 고아였어. 그녀는
그녀는 17년 전 두만강에서 제게서 헤어진 제 딸입니다. 진호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지만 그는 꼭 참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죽였죠. 서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진호는 더 빠르게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서민호는 그 소나기의 힘에 놀랐습니다. 단순한 회계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노인의 손에서 나오기에는 너무 강한 힘이었어요. 앉으세요.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눈빛에 위압감을 느낀 서민호는 천천히 다시 앉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시죠. 진호의 목소리는 이제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회계 직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서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수연이와 저는 사랑했습니다. 정말로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그는 수연이가 출신도 불분명한 고아라며 우리 가문의 며느리 될 자격이 없다고 했죠. 진호의 마음속에 분노가 솟구쳤어요. 자신의 딸이 출신 불분명한 고아라고 불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죽였나요? 아니요. 서민호가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카페테리아에 울려 퍼졌고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민호는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건 사고였어요. 우리는 다투었고 그녀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그때 진호는 서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을 17년간 북한에서 분석해온 그였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진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강수연의 부검보고서 사본입니다. 서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머리에 가해진 둔기 충격, 여러 번의 구타 흔적. 이게 사고인가요? 진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의 딸이 이런 끔찍한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로 하니 더욱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민호의 입술이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보고서를? 문제는 진호가 말을 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버지까지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천천히 고통스럽게. 왜죠? 서민호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변했고 관자놀이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수연이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나를 경찰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서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문의 명예보다 그 고아를 선택한 거예요. 진호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 고아라는 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고아는 그의 딸이었어요. 그가 17년간 그리워하던 딸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민호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냉정함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그러면 당신의 정체도 드러날 텐데. 그 말은 진호의 심장을 콕 찔렀어요. 17년간 숨겨온 자신의 정체. 그것이 드러나면 북한에서 그를 찾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딸은 이미 죽었고 그 살인자가 눈앞에 있었어요. 진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7년간의 두려움, 숨죽인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서 이사님, 진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맑고 강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정보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서민호의 얼굴이 회색으로 변했어요. 당신의 금융 사기 증거, 아버지를 독살하려는 계획 그리고 강수연 살인 관련 증거까지. 서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짓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호는 서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정체를 숨기지 않을 겁니다. 제 딸의 정의를 위해서라면 제 과거가 드러나도 상관없습니다. 서민호의 눈에서 공포가 번졌어요. 그는 더 이상 앞에 앉은 노인을 단순한 관리 직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 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누구길래? 진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관리 직원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저는 김정훈입니다. 북한 평양대학 경제학과 교수였고 중앙은행 통계분석관이었죠.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수연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카페테리아 입구에 경찰 2명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서민호를 찾는 듯 했습니다. 서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럴 수는. 진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17년 전 두만강에서 제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딸을 죽인 사람을 찾았죠. 서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그를 발견했어요. 서민호 씨 강수연 살인 사건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서민호는 진호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던졌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당신도 곧 잡힐 겁니다. 북한 스파이. 진호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정의를 찾는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경찰이 서민호를 데리고 나가는 동안 진호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어요. 17년간 숨겨온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 순간 그는 오히려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수연아, 그는 속삭였어요. 아빠가 마침내 너를 위해 무언가를 했단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카페테리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 것을 축하하듯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진호는 이제 자신의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딸을 위한 아버지로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17년간 움츠러들었던 무언가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희망이라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용태 회장의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그는 맑은 정신으로 박진호를 맞이했어요. 당신이 그분이군요. 내 목숨을 구해주신. 서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딸에 대한 이야기, 그 오랜 비밀을 털어놓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박진호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강수연 씨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박진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 그토록 오랜 시간 찾던 딸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은 아직도 생소했어요. 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이불을 꽉 쥐었어요. 수연이는 내게 딸과 같은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살폈죠. 그 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무나 작고 여려서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난 내 아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내 피부치라도. 박진호는 턱을 긴장시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출신에 대해서는 아셨나요? 서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온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했나요? 그녀는 총명했고 따뜻했고 내게는 실제 딸과 같았습니다. 박진호의 가슴이 찌르르했습니다. 그의 딸은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았지만 적어도 좋은 사람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던 거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수연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김정훈 씨이시죠? 남자 경찰이 물었습니다. 조사를 위해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박진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의 정체는 완전히 드러났어요. 북한 고위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사실, 그가 가진 놀라운 금융 분석 능력, 그리고 17년간 숨겨온 모든 비밀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만요. 서 회장이 갑자기 힘찬 목소리로 경찰을 막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위험이 느껴졌어요. 이분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망설였지만 서 회장의 위험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여자 경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5분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박진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의 가장자리는 오랜 세월 동안 달아 있었고 접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매일 보고 또 보며 간직했던 흔적이었죠. 이것 보십시오, 회장님. 사진 속에는 젊은 박진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서 회장은 사진을 보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어린 소녀는 분명 어린 시절의 강수연이었거든요. 그 특유의 눈매와 미소는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7년간 꽁꽁 감춰온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수연은 제 딸입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제 본명은 김정훈이고 북한에서 탈출할 때 두만강에서 딸을 잃었습니다. 17년 전의 일입니다. 순간 병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사진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연이는? 네, 그녀는 제 딸이었습니다. 박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박진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이제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서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박진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연이가 자주 말했습니다. 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에게는 먼 별에서 온 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녀는 꿈에서 종종 아버지를 만난다고 했지요. 박진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딸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작은 소녀였을 때의 기억을 그녀는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서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밤하늘을 보면 늘 특별한 별을 찾았어요. 내 아빠가 있는 별이라고 부르면서요.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의 상상이라 생각했지만 박진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이상하게도 따뜻한 위로가 뒤섞였습니다. 그의 딸은 그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회장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 정체, 제 과거. 아마 저는 이곳에서 추방될지도 모릅니다. 박진호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했지만 묘하게 편안한 느낌도 들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을까요? 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할 테니까. 박진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우시려는 건가요? 서 회장은 박진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당신은 내게 딸을 주었습니다. 17년 동안 난 수연이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고요. 서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이가 찾던 별의 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에 내 마음도 위로가 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박진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17년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서 회장이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김정훈 씨,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들었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수연이는 항상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름 없는 별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 별이 자신의 진짜 아버지라고 믿었지요. 그녀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박진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7년 동안 철저히 감춰왔던 감정의 홍수가 그를 덮쳤어요. 경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시죠. 박진호는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박진호가 아니었습니다. 김정훈으로서, 강수연의 아버지로서 그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병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는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별들 사이에서 특별히 밝게 빛나는 한 별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수연아,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돌아왔어.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게. 너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게. 그 순간 마치 별이 그에게 윙크를 하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아마도 그건 그저 그의 상상이었을 테지만 김정훈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워졌어요. 딸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은 그를 별이라 불렀고 별들은 영원히 빛나니까요.